안녕하세요. 관상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복 많은 관상의 홍선생입니다. 오늘은 행운의 찬스를 잡는 행운 관상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운이 따를 때는 일단 이마나 미간, 준두, 이마나 미간, 준두, 그리고 콧망울 이런 부분에 엷은 핑크색을 띱니다. 사람은 일생을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가장 쉽지 않은 것입니다. 늘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명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마음속에 열망하는 꿈을 가지고 있으며 행운의 타이밍을 잘 맞추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는 행운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지요. 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시작하지 않고 오는 행운은 세상에 없습니다. 행운상은 일단 첫인상은 늘 밝은 빛을 띱니다. 그래서 이마나 인당 이런 부분들이 빛이 납니다. 행운의 찬스가 왔을 때는. 이런 얼굴에는 찰색은 현재 상황을 매우 중요한 관상풀이로 합니다.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찰색은. 이 코 부분에서 코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안정되고 행운이나 재물이 들어올 때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관상이 변하는 것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가 이런 상근 부분이 묵직하고 콧방울이 뻗어나오면서 두둑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운이 그럴 때는 딱 행운이 온 것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풍만하고 이렇게 생기고 상근이 꺼지지 않으면 이마에서 이렇게 쫙 연결이 되면 내가 받을 것이 일단 많은 사람이라서 행운이 있다고 봅니다. 코는 40대를 의미하는 곳인데요. 성격 판단과 정력을 판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툼한 코는 많이 행운이 따라 일찍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살이 두툼하고 상, 중, 하부가 모두 두툼해야 운도 좋고 육체적으로도 매우 건강하고 운세도 매우 강한 편으로 성격도 활발해서 대인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으로 내가 상대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니까 나도 상대도 나에게 덕을 많이 줘서 행운이 따른다고 봅니다. 40대에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는 40대를 보는 곳이라서 살집이 없으면 좀 신경질적이고 건강적으로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콧구멍이 좀 살짝 보일 정도가 돼야 돈이 들락날락 이렇게 유도리가 좋아. 원래 관상에서 책에서는 콧구멍이 안 보여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건 너무 인색한 거고, 또 콧구멍이 너무 보이는 것도 안 좋다고 많이 표현하지만 적당히 또 보이는 것도 돈의 유도리가 큰 돈도 들어오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이런 콧구멍이 좀 있어야 인정도 어느 정도 있고 행운이 따르는 것입니다. 베푼 만큼 나한테 또 돌아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콧구멍이 어느 정도 보여야 건강에도 좋고 또 아팠다가도 운이 좋아서 금방 쾌차를 하는 자생력이 좀 큽니다. 그래서 배포도 크고 추진력도 좋아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행운이 따르는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반듯해야 합니다. 코는. 그리고 인당이라고 해서 이 명궁 부분이 인당 부분이 아주 반짝반짝 어느 날 빛이 핑크색이 돌면 빛이 나고 또 흠이 없어야 좋은 인당이라고 해서 좋은 명궁이라고 봅니다. 좌우 눈썹 사이 인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 사람의 모든 현재의 운세를 살피는 곳으로 처음에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어두운 빛이 나면 안 좋은 거고 빛이 나면 현재 운이 아주 좋은 것으로 인당이 매우 넓은 사람은 좀처럼 질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마음이 항상 넓게 쓰고 근심이 별로 없으니까 병이 없는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너무 넓어도 상처나 또 흠이 있으면 예외인 것입니다. 관상에서.
안 좋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당이 적당히 넓어서 살집이 두둑하고 빛이 나는 인당은 늘 행운이 따라 경제적으로나 뭐 학문을 이루기도 쉽고 유복한 행복한 아주 생활을 보내는 운이 아주 강한 행운이 많이 따르는 행운의 찬스도 많이 잡는 그런 관상이라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이것이 깨끗하고 윤택해야 돼요, 인당이. 그래야 행운이 많이 따릅니다, 그때그때. 한평생 아주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깨끗해야. 그래서 잔털 같은 거 있으면 좀 밀어주시면 좋습니다. 격각살에 눈썹이 붙은 것은 미련한 것이고 운이 안 열리니까 또 부부운도 안 좋고 하는 거니까 싹 밀어서 이 부분을 아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해상법에서 개수나무 꽃과 같은 색이라고 해서 물고기 비늘처럼 자홍색에 은은하면 이런 기색이 인당에 뜨면 행운의 징조로 벼슬이나 재운한 정승에 이르고 작게는 과거에 급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국회의원이나 뭐 판검사, 의사 같은 고위관직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홍황색에 비치면 재물이 드러나는 행운이 따른다고 합니다. 또 이마를 봤을 때 행운이 따르는 이마는 일단 이마 중앙 부분, 이 중앙 부분에 관록궁 이런 데가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두둑하니. 그래서 광채가 나면서 빛이 나면은 반드시 수석 합격을 한다고 합니다. 시험을 앞뒀다가나 뭐 취직을 앞둔 사람들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마 역마 부분, 이쪽이 역마 부분이에요. 여기가 역마 부분인데 이 부분이 두텁고 밝은 사람은 학문으로 출세를 하는 아주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부모가 있어서 그 행운으로 여기가 좀 두둑해야 돼요. 여기가 좀 이쪽이 이렇게 꺼져가지고 약간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꺼진 사람들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두둑하니 잘 연결이 돼야 좋은 건데요. 훌륭한 부모가 있어서 그 행운으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행운을 거머쥘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자분들은 이런 살림 부분에 이렇게 꺼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풍만하면은 이제 안 좋은, 좀 가난한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살이 없어요. 뼈 색깔도 안 좋고, 뼈도 좀 얇고, 이렇게 좀 약간 함몰되거나 이러면 가난한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마를 탄다고 그래서 마해상법에서 이 부분이 아주 두둑해야 돼요. 요런 눈썹 윗부분부터 이런 부분이. 그래야, 이런 살림 부분이 꺼지지 않고 반듯하면 귀한 남편을 만나서 시집가는 큰 행운이 따른다고 봅니다. 이마 부분에 이 월각 부분, 이거 부부 자리잖아요. 그래서 홍황색이 뜨면, 그리고 피부에 윤기가 아주 반짝반짝 윤기가 나면 본인과 부모에게 아주 좋은 일이 생기는 행운이 따른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턱 부분이 일단 뭐 재산이 늘어나거나 이러려면 풍만해져요. 비만이 아니라 갑자기 여기가 두둑해지는 걸 느껴요. 살이 엄청나게 쪄서 그런 게 아니라 비만은 관상에서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빛을 띠면서 복스러운 형상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둥그스름한 턱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볼도같이 이렇게 적당히 복스러우면 행운이 따른다고, 그렇게 행운이 따르는 관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턱 부분에 갑자기 살집이 붙고 분홍색이 띄고 빛이 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시기임을 딱 찬스라고 암시하시면 됩니다. 턱은 일생의 말년을 보는 곳인데 말년에 행운이 따르는지의 영향도 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천성이나 침착함을 살피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옹긋이 근육이 보이는 사람이 행운이 열리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살집이 풍만하고 튀어나와서 이렇게 적당히 좋으면 인생이 대체적으로 길상이라고 해서 마음이 정직하고 손 윗사람의 관계도 좋고 그에 상응하는 행운의 혜택을 얻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곳에 투자를 했어도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는 행운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행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가장 이 첫인상을 봤을 때 입을 보면은 항상 입이 스마일하고 있어요. 입이 항상 웃는 듯한 웃음을 머금고 있고
입이 그렇게 생겼어요. 일단 입이 이렇게 엎어지면은 천벌을 받은 그런 관상이라고 마해상법에서 그럴듯이 입은 항상 입꼬리를 올리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입이 또 벌리고 있으면은 돈이 새어나가는 거니까 행운이 달아나는 것이니까 이렇게 웃음을 머금듯이 입꼬리를 살짝 올라간 사람은 일생 동안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행운이 따르고 행운을 거머쥘 수 있는 관상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녹을 받아 그 운이 열린다고 합니다. 직장이나 시험 등 합격하기 쉽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의 성격으로 상대로 하여금 도와주고 싶게 만드는 행운의 관상인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관상에서 중요한 눈은 행운이 따르는 관상은 일단 눈과 눈 사이가 좁은 사람은 감정적인 성향으로 좀 조급하기는 쉽지만 앞일을 예언하는 게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예측하거나 미리 예측하거나 예언하는 그런 감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성향으로 단기간에 아주 딱 행운을 예측해서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마해상법에서 해안이라고 해서 눈동자가 수려하면서 빛이 나고 눈동자가 빛이 나고 그렇다고 너무 쏴붙이는 눈은 아니라 은은한 빛이 나야 돼요. 그래서 선명하고 눈동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서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라인이 또렷하게 검게 이런 부분이 약간 밤색이라도 겉라인이 이렇게 딱 진하게 서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진기라고 해서 여기서 빛이 나는 거죠. 동공이 아주 빛이 나야 돼요. 그래서 서클이 있고 이렇게 서클 라인을 한 겹 더 있는 눈인데요. 이런 눈은 문장이 탁월하고 또 지모가 충만해서 옛말에 과거에 급제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는 일에 행운이 따르는 관상이라고 합니다. 쳐다봤을 때 눈동자가 하늘빛처럼 맑고 파랗게 보이면 이를 천안이라고 해서 높은 신분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올바른 마음과 지혜를 뜻하는 것인데요. 눈동자에 이렇게 또렷한 진기를 가지고 있으면 지혜롭고 총명하고 무슨 일이든 적극적이라서 늘 노력한 만큼 행운이 따라 마음이 단정하고 바르게 보는 마음 씀씀이로 정직해서 믿음직스러워 선인군자상이라고 해서 행운이 따르고 재물이 따르고 부귀를 할 수 있는 관상인 것입니다. 또 최상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몸은 균형과 조화라고 해서 최상은 늘 뼈대가 반듯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어깨를 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깨를 피고 고개를 시선을 항상 정면으로 응시하고 고개 숙이고 다니면 되는 일도 안 돼요. 그래서 몸통이나 팔다리가 반듯하니 삐뚤어진 곳이 없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 행운이 많이 따르는 관상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후덕하게 이렇게 큰 몸집이 크고 이러면 모두 큼직하게 균형 있게 큼직한 것이 좋고 또 전체적으로 키, 얼굴, 몸통이 모두 적당히 보기 좋게 작은 사람도 길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작으려면 아주 오목조목 작아야 되고 크려면 큼직큼직 다 균형 있게 커야 된다는 관상에서는 그게 길상입니다. 행운이 따르는 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만은 관상에서 복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른 것도 돈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관상은 우리가 살면서 생각이나 성격에 따라 많이 변합니다. 행운이 따르는 것은 무언가를 내가 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자면 로또에 당첨을 되려고 한다면 행운을 얻으려면 일단 로또를 사야 당첨의 행운을 얻고 또 좋은 직장에 합격을 하는 행운을 얻으려면 일단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서 시도를 해야 행운도 따라온다고 봅니다. 늘 하는 일에 행운이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